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말씀을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고등부를 지도하시는 심우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큰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유학 생활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독일에서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유학 생활하면서 경험했던 일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때는 유학 시절 거의 마지막 막바지에 이르는 시점이었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공부를 마치고 우리나라 들어온 것이 벌써 한 12년 정도 돼가고 있기 때문에 벌써 시간이 훌쩍 지난 것 같습니다. 그때는 유학의 거의 마지막 시기에 도달했는데요. 그야말로 박사 논문 하나만 쓰면 되는, 그 전에 모든 과정을 다 마쳤고 마지막으로 박사 논문 하나만 쓰면 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도서관과 제가 살고 있는 숙소 두 군데를 왔다 갔다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수업을 다 들었기 때문에 도서관, 집,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집에 와서 자고,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집에 와서 자고, 도서관과 집만 왔다 갔다 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독일에는 도서관이 잘 되어 있는데요, 시내에 있는 큰 시립도서관, 아주 크고 좋은 도서관입니다. 그 도서관은 아침 7시에 문을 열기 때문에 저는 아침 7시에 갑니다. 7시 조금 전에 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지요. 왜 일찍 가겠습니까? 좋은 자리 맡으려고 일찍 갑니다. 근데 아침에 7시에 문을 여는데 한 10여 명 학생들이 저처럼 일찍 와서 좋은 자리를 맡으려고 미리 와서 대기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어느 나라 학생들이겠습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학생들은 거기 가서도 열심히 해서 아침에 일찍 와서 다 우리 아는 사이인데요. 7시에 문 열기를 기다리면서 있다가 7시에 문을 열면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자마자 쏜살같이 좋은 자리를 맡습니다. 하루 종일 있어야 되니까 좋은 자리 맡으면 좋겠죠. 도서관에서 좋은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구석 자리가 좋은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독일의 그 시립도서관의 구석구석마다 우리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다 자리를 맡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도 당시에 구석에 좋은 자리를 맡아서 박사 논문만 집중해서 쓰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주제만을 놓고 1월, 2월, 3월, 4월,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저는 결혼도 안 한 혼자 총각이었기 때문에 어디서 오라는 데도 없고 어디 갈 데도 없고 공부만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오로지 도서관과 집만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공부만 집중하면서 살다가 보니까 저도 생각지도 못하던 어떤 경지에 제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지냐? 공부만 집중해서 다른 것은 하질 않고요. 공부만 집중해서 몇 년 동안 오로지 그것만 집중했을 때 도달하는 특별한 경지가 있습니다. 최고의 경지라고 할 수가 있죠. 최극단의 경지를 제가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한 가지 주제만 계속 생각했을 때 도달하는 최극단의 경지는 무엇이냐? 공부를 하면서 머릿속으로는 다른 거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공부는 해요. 오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부를 합니다. 공부 잘 돼요. 아주 잘 돼요. 근데 머리로는 다른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거는 1, 2년 공부해서는 안 되고요. 오랜 숙련의 과정을 거쳐야만 도달할 수 있는 최극단의 경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찍 가서 7시에 이제 구석 자리를 맡아서 이제 책을 이렇게 쭉 펴놓으면서 자리를 맡아 놓을 수가 없으니까 다 철수해야 되거든요. 한 보따리를 가져가서 다시 또 다 이렇게 세팅을 하면서 하루를 열면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뭘 생각할까? 오늘은 뭘 생각하지? 하면서 그날 생각할 거를 골라요. 생각을 하지 않고 공부만 하면은 지루해가지고 어떻게 하루 종일 있겠어요. 머릿속은 재밌는 걸 생각을 해야죠. 오늘은 뭘 생각할까?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학교 옆에 떡볶이 먹으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래 오늘은 그거를 생각하자. 그러면 그날 하루 공부하면서 머릿속으로는 다니던 초등학교 옆에 떡볶이 집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떡볶이도 먹고 또 튀김도 먹고 그러면서 또 시간이 많이 남았으면은 그 옆에 있는 놀이터 가서 놀고 할 거 다 하고 나중에 6시 정도까지 공부를 하는데 6시 다 즈음 됐을 때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다 끝나면 이제 챙겨서 집으로 가게 되죠. 그 다음날 또 아침에 와서 공부 시작할 때 오늘은 뭘 생각할까?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경주로 갔다 왔잖아. 그럼 오늘 경주 수학여행 갔다 오자. 그러면 그날 공부도 잘 돼요. 공부도 하면서 고등학교 친구들과 경주로 수학여행 가서 놀고 또 구경하고 한껏 논 다음에 이제 공부 다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 한 5시경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시기를 보내면서 오후 한 4시나 4시 반 정도에 제가 생각을 해야 되는 매일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녁 메뉴입니다. 저는 이제 혼자 살았기 때문에 하루 세 끼를 제가 혼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다행히 독일은 주식이 점심이더라고요. 다행이죠. 학생 식당 가면은 싼 가격에 좋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점심은 학생 식당에서 싸게 먹는데 아침과 저녁은 제가 만들어 먹어야 됩니다. 아침에는 후다닥 급하게 먹고 점심은 학생 식당에서 먹고 저녁을 또 잘 먹어야 되겠더라고요. 특히 우리 여학생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남학생들은 꼭 뭘 먹어야 되죠? 국, 찌개 이런 거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혼자 사니까 또 요리 좀 비슷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머릿속으로 한 4시 한 반 정도 되면은 생각을 합니다. 머릿속으로 오늘 저녁에는 무엇을 먹을까? 오늘 저녁에
김치찌개 먹을까? 그거는 어저께 먹었잖아. 그러면 뭘 먹지? 오늘은 스파게티 해서 먹을까? 그래 스파게티 해서 먹자. 이렇게 머릿속으로 메뉴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스파게티 먹으려면은 이런 재료 있어야 되니까 그거 사려면 좀 일찍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뭐 일찍 나가지 뭐 한 30분 일찍 나가자 해서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럼 5시 반 정도에 챙겨서 시간이 5시 반이 됐네 하고 챙겨서 가서 재료를 사서 집에 가서 스파게티를 만들어서 먹습니다. 어느 날 제가 저녁 메뉴를 생각하고 그 재료를 사러 길을 나섰습니다. 독일은 거리가 평온하기 때문에 어딜 가도 산책하는 것처럼 좋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제가 다른 길을 간 거예요. 원래 집과 도서관을 왔다 갔다 하니까 그 가는 길이 최단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 들러도 이렇게 가는 길이 다 있는데 그날따라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다른 길을 접어들게 됐습니다. 아마 유학 마지막 시기라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게 다른 길을 가게 됐어요. 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 슈퍼 비슷한 게 있는데요. 저게 슈퍼가 여기 있었나? 내가 이 동네 오래 살았는데 이 근처에 슈퍼가 있었나? 하고 가봤어요. 가봤더니 슈퍼가 맞아요. 맞긴 맞는데 터키 사람들이 하는 슈퍼였습니다. 독일에 터키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 15% 한 2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치면은 1, 2부 합해서 한 300명 정도 우리 교인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치면 한 50명 정도가 터키 사람인 거예요. 굉장히 많죠. 제가 터키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를 한 7년 정도 독일에 살면서 마지막에 좀 잘 알게 됐고요. 터키 사람들이 우리랑 좀 비슷하다는 것도 마지막에 알게 됐어요. 저는 굉장히 안타까워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한국 음식을 만들려면은 재료가 야채가 필요하죠. 야채가 많이 필요하죠. 근데 독일은 척박한 땅이라서 야채가 별로 없어요. 있어도 처음 보는 그 메마른 조그만 거, 그것도 무진장 비싸요. 한 번은 배추가 나왔다 그래서 배추 가봤더니 배추가 있긴 있었는데 요만해요. 삐쩍 말른 거. 근데 요게 한 7,000원 했습니다. 집에 가서 그걸 김치 먹고 싶어서 잘라내니까 요만해. 그걸로 김치를 만들어서 해주니까 요만큼 나와요. 7,000원어치 김치. 그래서 독일의 외국에서 김치찌개는 아주 사치 음식입니다. 이 과일 야채가 적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랑 많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오면은 야채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근데 독일은 그렇지가 않아요. 빵 먹고 소세지 먹고 그렇게 살죠. 근데 터키 사람들은 우리랑 좀 비슷해요. 그쪽 지형도 그렇고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터키 슈퍼마켓이라는 것을 알고서 속으로 딱 한 거죠. 들어가 봤어요. 들어갔더니 웬걸 겉에서 볼 때는 조만했는데 들어가니까 우리 본당 한 2배 정도 될 정도로 엄청나게 큰 거예요. 밖에서 볼 때는 입구가 작았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 본당 2배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큰 거예요. 거기에 음식이 다 음식이에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올리브 같은 거 요즘에 많이 드시죠? 요만한 병 한 5, 6천 원 하지 않습니까? 독일에서도 비싼데 올리브를 이만한 드럼통에서 하나 가득인데 그게 한 6천 원 정도밖에 안 해. 이따만한 한 통 자체가. 너무너무 놀랬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보면서 제가 이거를 내가 유학 말년에 이걸 내가
발견하다니. 진작 알았으면은 돈도 절약하고 많고 사 먹을 수 있었는데 제일 비싼 백화점 가가지고 삐쩍 말른 야채 몇 개 넣고 비싸가지고 그것만 이렇게 가슴 졸이면서 안타까워했었는데 그냥 다 끝날 때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여하튼 굉장히 놀라면서 경이로운 마음을 가지면서 보다가 저 끄트머리에서 오늘 한번 쭉 봐야 되겠다 봤습니다. 끄트머리에 갔는데 거기에 그 입구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입구를 딱 봤더니 그 안에 또 있어요. 또 어마어마한 크기의 또 전시장이 있는데 그 안에는 다 야채인 거예요. 야채만 산더미처럼 있더라고. 마치 우리나라 그 야채 시장처럼 엄청나게 많은데 너무너무 싱싱해. 무가 제 팔뚝만큼 굵은 무가 길이가 이만해. 이따만. 근데 굉장히 싸요. 배추도 막 이만하고 또 굉장히 싸요.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놀랬죠. 이야, 이런 데를 내가 이제서 알다. 거기 과일들이 이렇게 쭉 있었어요. 근데 저는 참고적으로 과일을 안 먹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그날 보면서 과일이 너무너무 싱싱해가지고 정말 황홀한 과일을 좋아하지도 않고 먹지도 않지만은 황홀해서 과일을 보면서 한 바퀴 돌게 됐어요. 야, 독일에 이렇게 싱싱한 과일이 있다니. 돌다가 어느 끄트머리에 가서 보니까 한가운데 그날의 상품에서 전시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갖고 봤죠. 그날의 상품 전시된 과연 뭘까? 봤더니 바나나 있어요. 바나나인데 바나나 하나가 굵기가 제 팔뚝만 이렇게 이만. 이게 한 꾸러미가 있는 그 자이언트 바나나죠. 그야말로. 근데 바나나 빛깔을 보니까 하얗기도 하면서 원래 노래야 되는데 노랗기도 하면서 푸르스름하면서 그 빛깔이 너무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좀 싱싱한 그 바나나를 보면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과일을 좋아하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또 그날 과일을 사러 간 것도 아닌데 그 바나나를 샀어요. 제가 너무 반해가지고 이만 한 꾸러미인데 우리 돈으로 한 5천 원 정도밖에 안 했어요. 이따만한 큰 거.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배낭에 안 들어가니까 안 왔어요. 안 왔는데 큰 아이 아는 것처럼 그냥 묵직한 거예요. 그러면서 놀래가지고 보면서 집에까지 왔어요. 제가 살고 있던 숙소는 이제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처음에 돈 아낀다고 기숙사 들어갔다가 한국 음식을 잘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불편해가지고 비싼 돈 주고 개인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아파트에 낮은 탁자를 놓고 온돌은 아니지만은 닦아서 이제 온돌처럼 신발을 벗고 생활을 했습니다. 낮은 탁자에다가 딱 올려놨죠. 이게 너무 커가지고 둘 데가 없더라. 놓고 한쪽에서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저녁을 먹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집에 오면은 저녁에 텔레비전을 틀어요. 왜냐하면 누군가 말을 하니까. 텔레비전을 안 틀면은 적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보면서 요즘에 저렇게 사는구나 하면서 밥을 먹고 지냈습니다. 근데 그날 밥을 먹으면서 눈은 자꾸 바나나한테 가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싱싱한 거예요. 하얗고 그래서 하얗고 그러면서 이제 포르스름한 그 빛깔이 너무너무 매력적이어서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자꾸 바나나 시선이 가게 됐습니다. 그날 그 다음 날 제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집에 도달했습니다. 문을 딱 여는데 문을 열자마자 코끝을 아주 상쾌한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상쾌한 상큼한 그 향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싹 스쳐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내 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큼한. 우리 남학생들만 있는 방에 그 어떤
것들이 주로 들어 있습니까? 가구라든지 책 이런 거가 있죠. 화초나 이런 건 절대 안 키우죠, 우리 남학생들. 그래서 남학생 방에 들어가면은 책 냄새, 가구 냄새, 원래 이런 거만 쾌쾌하게 나야 되는데 바나나 그거 하나를 놨을 뿐인데 그 찬란한 바나나, 그 빛나는 바나나가 온 방에 너무나도 상쾌한 그러한 향기라고 할까요? 아주 충만하게 가득 채운 거예요. 또 아주 크게 또 놀라고 또 감명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며칠 지나다가 어느 날 아침에 나가면서, 그날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이 바나나를 냉장고에 넣었어요. 그리고 나간 거예요. 나갔다가 공부 마치고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와서 물을 마시려고 냉장고를 열어봤는데 그 안에 바나나가 있었는데 바나나가 꼬뭇꼬뭇해진 거예요. 이 반나절 만에. 그렇게 싱싱하던 바나나가 꼬뭇꼬뭇해진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꺼냈죠. 그리고 다시 탁자에다 놨어요. 내가 이걸 왜 냉장고에 넣었을까? 후회가 됐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보니까 이 까뭇까뭇한 게 이게 막 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까뭇까뭇해진 걸 어떡하지? 그 다음 날 보니까 더 까매졌어요. 더 걱정이 됐어요. 왜? 저는 과일을 먹질 않기 때문에 이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걸 버리자니 그렇고, 버리는 거는 좀 힘들죠. 왜냐하면 독일은 빵 먹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수거를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데 그 썩어가는 바나나를 통째로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그 다음부터는 이 걱정 때문에 밥을 먹으면서도 이 꺼뭇꺼뭇해지는 이 바나나를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제가 결심을 했어요. 이거 버릴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먹자. 빨리 먹어서 없애자. 이 검해져 가지고 썩어서 이렇게 되면 이거는 아주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먹어서 없애자.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과일을 먹지는 않지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날 밥을 반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반 먹고 바나나 하나를 뜯었어요. 그리고 벗겼어요. 그리고 입으로 한 입 물었어요. 그때 저한테 느껴졌던 그 느낌, 어떤 느낌이었느냐? 아무 맛이 없어요. 원래 바나나가 달고 쫄깃쫄깃하고 이래야 되는데 푸석푸석해진 거예요. 그리고 맛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어떡해요? 빨리 먹어서 없어야 되니까, 지금 맛을 음미하는 상황이 아니니까 열심히 먹었어요. 반에 반 먹었는데 배가 너무 부른 거예요. 더 먹을 수가 없어요. 배가 불러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 다음날 또 먹던 바나나를 또 밥을 절반을 먹고 또 먹었어요. 먹는데 아무 맛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내가 지금 이걸 왜 하는가 하는 회의가 들면서, 그러나 빨리 먹어서 없애야 되겠다.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그 바나나를 버리되 그 바나나를 그 비닐로 완벽하게 진공 상태에 포장을 해서 또 2중 3중으로 완벽하게 포장을 해서 버리면 좀 냄새가 덜 나지 않을까, 그렇게 버릴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가만히 있어봐. 그렇게 하면은 그 안에서 이 빨리 가져가지 않으면 그 안에서 썩어서 이 가스가 점점 팽창해가지고 그 아파트 공동 그 쓰레기통 그 안에서 점점 이 봉투가 점점 가스 때문에 팽창해서 그 안에서 대폭발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 때문에 이건 안 되겠다 생각하다가 열심히 먹다가 나중에는 이게 양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결심을 하고 밀봉을 2중 3중 해서 공동 쓰레기통에다가 버렸어요. 버리고 제가 5층에 살았는데 5층 테라스에서 매일같이 노심초사
저거 빨리 가져가야 되는데 하면서 걱정하면서 내려봤는데 마침 너무나도 다행스럽게 이틀 만에 가져갔어요. 그래서 해결이 됐습니다. 제가 이 경험을 하고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인데요. 5장 22절에서 23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성령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 열매라는 단어를 원어인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카르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르포스라는 단어는 곡물의 열매, 쌀이라든지 밀 이런 열매에도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이고 또 과일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단어입니다. 사과라든지 배 이런 것도 표현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과일 열매라고 해도 무방한 것이죠. 이 과일 향기에는 두 가지 특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남녀노소 누구나 다 좋아한다. 옛날 사람도 좋아하고 요즘 사람도 좋아합니다. 어른도 좋아하고 아이도 좋아합니다. 남자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고 누구나 다 좋아한다. 두 번째 특성은 과일 향기는 독특하게 하나의 향기만으로도 좋은데 또 다른 향기가 같이 섞여서 콤비네이션이 돼도 좋습니다. 딸기 향기가 좋죠. 그 옆에 사과를 넣어서 사과 향기도 납니다. 옆에 오렌지도 나서 오렌지 향기도 나고 포도를 넣어서 포도 향기도 나는데 이것이 같이 하모니를 이뤄서 내는 그 종합적인 향기도 좋습니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이것을 생각했던 것으로 저에게 와 닿았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면 초대교회 아닙니까? 성경 신약 27권 중에 13권을 쓴 분이니까 초대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초대교회 때에도 많은 교인들이 있었는데 그 교인들 중에서 어떤 교인은 향기가 나더라 이거. 어떤 교인은 보니까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저 같으면은 저분은 참 좋다 하고 끝났을 텐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분석을 했어. 좋은데 그 좋은 것의 기본 단위가 뭐냐 하는 것을 스펙트럼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9가지 단위로 구분이 되더라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 충성의 열매를 일생 동안 맺은 분이 있어요. 그게 장로님으로서 저분은 잘 웃지도 않고 그런데 또 가난하고 어렵고 했는데 일생 동안 그 자리를 지키셨어요. 모든 교인의 존경을 받습니다. 충성의 열매가 맺혀진 거죠. 충성하면은 여러분 어떤 과일이 떠오르십니까? 예를 들면 수박이다. 저분한테는 수박 향기가 났었던 것이죠. 근데 어떤 분은 수박 향기가 아니에요. 다른 좋은 거예요. 이 권사님만 오시면은 사람들이 다 배꼽 잡고 웃어요. 희락의 열매를 맺은 거죠. 희락의 열매하면 여러분 어떤 과일이 생각나십니까? 예를 들면은 오렌지 향기다 라고 했을 때 저 권사님은 가는 곳마다 오렌지 향기를 풍기면서 다닙니다. 그 오렌지 향기를 맡은 남녀노소 누구나 다 좋아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 향기의 기본 단위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분석을 해보니까 모두 9개 단위로 기본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분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향기를 지금 풍기고 있느냐 분석을 해보면은 이 9가지 중에 하나라 이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분은 한 가지 내기도 사실은 쉽지가 않은 건데 2개 내지 3개까지도
컨비네이션을 하는 분도 또 있습니다. 충송의 향기와 희락의 향기와 온유의 향기, 그러니까 수박 향기와 오렌지 향기와 포도 향기, 이 세 가지가 콤비네이션으로 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과일 향기로 가득 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때부터도 그것을 보고 굉장히 매혹이 됐었던 것 같아요. 훌륭한 신앙인들을 보고. 여러분이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고 어떠한 향기를 풍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과일을 향기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 아는 경우도 있지만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옆에 사람이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이런 향기가 나요. 그러면 그것이 맞을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 향기를 맡았으니까. 그것이 그 분이 맺어가고 있는 열매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이 그 분이 풍기고 있는 향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바람직한 것이고 좋은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각자 성령의 열매를 열심히 잘 맺어서 아름다운 향기를 내서 그 향기가 온 교회에 가득 차고 넘쳐서 이 주위까지 아름다운 과일 향기가 널리 퍼져서 그 향기를 맡는 사람들마다 감동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맡는 것이 참으로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들 각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데 그 아름다운 향기를 잘 풍겨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고 또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성령의 그 과일 향기로 가득 찬 아름다운 향기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